50의 지혜. 이번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셔서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참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화를 내며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모임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러주는 것이 고맙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참석하면 인생이 허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모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모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모인다. 제 친구는 모임을 가질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명 이상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명 이상 모이면 차분하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3명과 모임을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12번 정도 만나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재미있게 읽은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가족 이야기, 여행 가서 먹은 음식 이야기 등 소소하고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이 즐거워지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모인 4명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모이는 인원이 1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모임 이름을 만들자, 회칙을 만들자, 회장과 총무를 뽑자, 여행을 가자, 회비를 정기적으로 걷자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모임이 어느새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는 모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지한 대화는 사라지고 먹고 마시는 모임으로 변질되어 성격도 변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형식만 요란하고 진심은 찾아볼 수 없는 속인주의적인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시끄럽고 시끄벅적하고 웃음이 많았던 기억은 있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와 진솔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모임의 특징 두 번째는 마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흩어지는 모임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아닌 뒷담화가 많고 자랑만 늘어놓으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오해가 생기고 잡담이 난무하는 모임이 바로 마음이 흩어지는 모임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모임에 수백일 참석해도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몸을 낭비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정이 깊어진다니 세상에 어렵게 맺은 우정도 쉽게 깨질 수 있다니까요. 또한 조금만 태도를 잘못 취하면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모임이 잘 되려면 마음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모임의 특징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화신들만 모이는지 모이면 음담패설을 하느라 바쁜 모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강을 건너면서 욕을 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싸움을 구경하는 것, 그리고 없는 사람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험담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도 함께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세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귀를 빨아먹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제 친구는 더 이상 내가 시작한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가볍게 담담하게 살자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모임, 나쁜 모임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